산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울진에 이어 영월, 강릉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과장 모시고 산불 상황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장 진화 인력들과 대피한 주민들은 언제 산불이 진화되나 초조한 상황일 텐데요. 아직 헬기가 뜨려면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네. 현재 현장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 새벽에 계속 그 열화상이 장착된 드론을 지금 띄워서 공중에 띄워서 지금 화선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화선을 파악을 했더니 울진, 나곡리하고 원덕, 월천리 이 부분에는 지금 화선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그 하단부, 울진의 하단부 부위는 조금 화선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날이 밝더라도 현장에 현재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뜰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예측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산림 당국에서는 산림 헬기 31대, 소방 군 헬기 10대 등 총 43대의 헬기를 유출과 동시에 진화 현장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지금 산불 지역에 불고 있는 양간 지풍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바람인지 궁금합니다. 그 양간지풍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면요, 그냥 예. 태풍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하네요. 지금 순간 최대 풍속이 지금 26, 어떨 때는 이제 그 전에는 뭐 30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정도면은 태풍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척 가스기지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삼척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예. 이 LNG 그 저장소까지는 그 산불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그 사이에는 가곡천이 있어서 탈 물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산불로부터는 안전하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많은 그 진화 차량과 소방 차량이 예. 여기에 배치돼서 만약의 사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 거리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지만 낮에 하늘 원전에 산불이 접근한다는 소식 듣고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하늘 원전 같은 이런 중요 시설에 산불이 접근할 때 어떤 진화 전략을 쓰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 기관 시설이잖아요. 예. 원자력 발전소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국가 기관 시설인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51대 헬기를 투입을 했지만 이 51대 헬기의 최우선 진화 전략 지역은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불이 이곳에 다가왔지만 울진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대부분 다 진화를 했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더 확산된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고 또 산세가 험하지 않습니까? 진압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좀 경사가 급해서 진화하기가 힘들었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송진 그리고 정유물질이죠. 정유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화렵수, 그러니까 참나무에 비해서 불도 더 에너지도 더 강하고 불도 더 오래 지속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숲에서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관화, 비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불이죠. 이러한 것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더 끄기 힘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강풍도 강풍, 또 산불 발생 지역이 건조한 것도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마침 강원 영동 지역과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주의보를 내린 상황이었는데요. 이 지역이 어느 정도 건조한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대형 산불 주의보를 내릴 때는 지금 현재 풍속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실효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규모의 소나무 숲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감안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한 기준 그러니까 초속이 7m 이상이 넘고 그다음에 실효 습도가 45% 이하 이런 지역에 다 해당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아침에 대형 산불 주의보를 강원 영동 지역과 더불어서 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곳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인 이 산불, 어떤 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진압 작전을 벌이게 되는 건가요? 네, 어제와 같이 산불이 6건 아니 5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예.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화 헬기, 그러니까 진화 헬기를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처럼 국가 기관 시설이나 중요 문화재, 그리고 세 번째가 재산 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울진 같은 경우에는 주택 피해가 다수가 발생하고 국가 기관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헬기 자원의 대부분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순위를 두고 진압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산불을 효과적으로 끄기 위해서 연구 개발 과제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젯밤에도 계속 드론을 띄워서 지도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드론이요? 네네, 예. 열화상이 장착된 드론을 띄워서 지도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산불이 어디 있는가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산불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아까 대형 산불주의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형 산불주의보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발령할 것인가, 이러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산불이 잡히지 않고 민가를 위협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숲세권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숲에서 더 가까이 살고 싶고 숲 내에서 살고 싶고 예. 이러다 보니까 숲과의 거리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에 의해서 산불이 날 수도 있고 또 산불이 나면 또 그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도 많아지고요.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예. 이러다 보면은 산불 자체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로부터 이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불 원인 살펴보면 결국엔 인재일 텐데요. 어떤 원인으로 많이 일어나는지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는 뭐 번개에 의한 산불이 어쩔 때는 50% 가까이도 올라오긴 하지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원인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산에 들어가서 불을 내는 분들, 그러니까 입산자 실화라고 하는 예. 부분이 한 33%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논밭두렁을 소각한다거나 쓰레기를 소각한다는가, 요거 합하면 한 27%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담뱃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숲세권 개념으로 인해서 이제 산에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주택 화재가 건축물 화재가 비화되는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봄에도 산불 관련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합니다. 봄에 가뭄이 예보돼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 가뭄이 너무 심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헬기를 집중 투입하지 못하고 분산되기 때문에 예. 하나하나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진행을 해서 산불이 한 건이라도 더 안 나게 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과장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